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까지 더해주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전략적 공부 기술에 관해서 하고 있죠. 펜을 좀 이제 파란 색깔로 바꿀게요. 그래서 책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전략적 공부 기술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드레너 슈나이더 나와 있고요. 뭐 25년간 공부 기술 뭐 짜고 저짜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가 재밌어지는 우선 공부가 재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는 뭐 남자분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애기 놓고 살림 살고 이러다 보니까 기억이라든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책 앞에 봤던 글자도 자꾸 돌아서면 까먹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는 잡지에 있는 책도 잡지에 있는 글도 무슨 말인가 못 읽겠더라, 이해를 못 하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공부를 좀 안 하면 자꾸 머리가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공부가 재밌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는 이제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략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목표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가 행동의 기본 형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노력을 하고 최대의 어떤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실행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이것도 전략도 하나의 지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생각의 원칙이면서 지적인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사실 지겨운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공부가 재밌어지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어요. 집중하고 기억하고 효율성인데 기술사 공부는요. 어차피 나이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4년차 돼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4년차 된 사람은 이해력이 빠르다는 거지 기억력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기억 뭐 조금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기억을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도 또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굳이 기술사 공부는 반드시 기억력이 좋은 것만이 관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잠깐 이제 우리가 기술사 공부 과정을 보면요. 기술사 공부에는요. 실제로 단계가 있고요. 깊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아셔야만이 우리가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무작정 실제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냥 재밌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단계와 깊이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만이 내가 지금 이 단계는 어떤 단계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공부가 어떤 사람은 3개월 합격했다. 저도 1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휴직계 내서 3개월 도서관에서 집중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7시간 이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7시간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7시간 집중되는 건 아니죠. 지겹습니다. 7시간 앉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3개월 하고 나니까, 3개월 하면, 30일 곱하기 90일이죠. 그죠? 7, 9, 63인가요? 63시간입니다. 630시간이죠. 630시간을 하니까요. 도서관에 적용 말고도 건설에 관련된 책을요. 거의 다 봤어요. 볼 게 없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630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기술사 공부는 기본적으로 270시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630시간을 소요하니까 도서관에 책에 볼 게 없더라라고 했잖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랬는데 270시간이면 된다는 거죠. 기본이에요. 더 좀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기본 270시간. 우리가 건설하는 사람이라서 콘크리트 재령 시간이 있죠. 그죠? 28일. 재령 시간. 가장 강도가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은 270시간은 기본적으로 채우시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는요, 단계가 있고요,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사람들이 끝내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잠깐 이걸 좀 하고 재미있어지는 방법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기술사 공부의 단계는요, 우리가 사실 위주의 어떠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 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 위주의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위주라는 것은요, 표면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냥 책 보고 그냥 건성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는 단계예요. 경험 위주는 우리가 그냥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 경험 위주는 표면 접근한 것을 정교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어떤 공부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기술사 공부에 비유를 해서 그런 거지, 저도 이런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다 걸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어떤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깊이죠. 그죠? 심청입니다. 심청 접근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자꾸 심청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이 단계를 안 걸쳤는데, 사실 위주 정말에서 표면 접근도 안 거쳤고 정교화 과정도 걸치지 않았는데 어찌 심청 접근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270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면 접근이나 경험이죠. 정말에서 정교화하는 과정이 270시간에서 좀 하다가 보면 심층 접근까지 사실은 좀 되다 보면 이때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이제 중간에, 왜냐면 공부라는 것이 요 과정 요거 끝나고 요거 끝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체로 심층 접근만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걸쳐서 심층 접근은 중간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270시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 늦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늦을 거고요. 좀 공부에 졸업을 해서 한참 기간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대신 우리가 현장 경험이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실무 경험은 있는데 이게 이해하는 부분에서, 논술 부분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안 돼서 좀 늦어지는 거지, 실제로는 실무 경험 굉장히 말 그대로 정교화하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경험 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걸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실제 이제 이게 우리가 하위 과정이죠. 사실 위주라든지 경험 위주는요, 표면 접근법 정교화 과정은요, 실제로 하위 과정이에요. 이 하위 과정을 안 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교화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정교화라는 것은 계속 책을 보면서 답지를 쓰는 과정입니다. 이 답지 쓰는 과정에서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뭐, 그게 우리가 논술의 어떤 구조가 있든 없든 간에 자꾸 써가는 과정이에요. 써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구조를 좀 더 플러스 탁 시키면은요,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논술 구조까지도 제가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정교화 정말에서 책을 읽어가면서 그냥 책 다 읽고 정교화 과정을
걸치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놉니다. 지겹죠, 또 사실은. 지금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답지를 써내려가는 정교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답지를 써내려간다는 게 뭐죠? 이게 우리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말 그대로 자꾸 쓰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기술사 책을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근데 정답이 없죠, 항상. 여러분이 풀려고 보면 기출문제 풀이로 해서 정답으로 풀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이게 딱 찾고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자꾸 풀면서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푸셔서 정답이 있든 없든 간에 책을 자꾸 찾다가 보면은요, 풀다 보면요, 손이 움직이게 되죠.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손이 움직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한 3회분, 5회분만 딱 적어 보면은요, 문제가 계속 중복된다든지 내용의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과정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교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까지가 나와야만이 그 다음에 기억하고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조직화하는 것. 조직화라는 것이 말 그대로 논술하는 과정인데 자기 생각을 이제 더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괜히 남의 착을 뺏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표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표면 접근하는 것은요. 그냥 기술사 책에 있는 내용 뺏겨서도 돼요. 남의 답지를 자꾸 보고 아니면 기술사 몇회 답 적어놓은 것들 있죠, 그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사 기출문제를 풀이를 학원에서 시험 치고 나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를 해줄 뿐이지 솔직히 그거를 자꾸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제 프린트물로 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로 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지금 지우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기술사 공부라는 것이 앞에 우리가 하위 과정을 걸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계라고 했어요. 단계와 깊이가 있는데 이게 단계에서 우리가 하위 과정, 즉 말해서 사실 위주, 우리가 책을 안 봤잖아요. 이게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지식들, 모르는 내용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 이거 다 알아 라고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기사 때 배운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좀 더 많아지죠. 내용들이. 그죠? 그리고 사실 위주는 이런 것들이고요. 지식이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 위주. 경험 위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교화 과정. 정말에서 이런 것을 자꾸 답지 형식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이 지식의 내용을 자꾸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남의 답지 뺏기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들을 형식에 맞춰서 논술이라는 구조에 맞추든 혹시 배운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문제를 자꾸 적으셔도 되고요. 기술사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뺏기셔도 돼요. 내가 본인이 직접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교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걸치셔야만이 깊이가 나옵니다. 앞에 이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깊이가 나오죠? 깊이는 말 그대로 이제는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인데요. 기억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고 문장을 조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정말해서 이때 기억과 활성화는요, 내가 외운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해를 하는 거죠. 모든 내용들, 지식과 정교화했던 것을 이해를 해서 이번에는 앞으로 다시 플러스 빼내는 거예요. 이것을 논술이라는 구조, 문장에서 우리가 3페이지를 쓰죠. 그죠? 용어는 주로 한 1페이지를 씁니다. 이런 맞춰서 페이지에 맞춰서 논술이라는 문장의 구조에 기억과 활성화, 이해했던 것을 적는 거죠. 그죠? 페이지 수 맞추고, 그죠? 페이지 수 맞추고, 거기다가 시간까지 이번에는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깊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뭐 하위 과정, 뭐 그 다음에 상위 과정 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단계, 하위 과정은 단계라면요. 그 다음에 어떠한 활성화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은 우리가 상위 과정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위 과정이 나왔으니까 상위 과정은 깊이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우리 막 공부해서 난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공부했다 했을 때 그냥 깊이만 막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전부 다 단계는 하나도 없고요. 깊이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이게 하나도 없는데 지식과 정교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는데 결코 깊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이 기술사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과정을 기술사 공부라는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는 방법. 내 공부가 재밌어지는 방법은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결코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공부 안 했는데, 어찌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략적 공부 기술에 보면 누가 어느 박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 흐르는 맛이 뭐냐면은 변화한다는 것. 자신을 변화한다는 게 아니고 변화시킨다는 것.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기술사 공부를 하는 것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꼭 기술사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중이라 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쉬운 말로 해보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제 앞뒤를 다 합쳐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꼭 해야 된다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면 뭐 꼭 할 필요 없다면 할 수 없고요. 근데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인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인데 저는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기심 자극을 시키라라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지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호기심을 자극을 한다는 거죠. 뭐 고양이도 호기심 자극이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그죠? 자, 이렇게 어떻게 호기심을 그러면 자극을 시킬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든 뭐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볼 때마다 왜 이렇지? 이건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지? 그 다음에 얼마나 라는 단어라든지 뭐 얼마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내용이 뭔 뜻이지?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기술서 공부할 때 매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게 왜 이런 내용이지? 이게 어디서 나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리고 이 도대체 뭔 뜻이야? 라는 문제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현장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 문제, 이걸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장에 어떻게 될지 다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거 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내가 설계에 또는 현장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지? 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인데, 설계나 현장에는 왜 적용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적용이 안 되지? 라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적용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결하면 되려나? 이러는 것은 해결 방법으로 연결을 되겠죠.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연결해 보지? 라는 거. 이게 뭔 뜻이지?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우리 현장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론은 이런 내용으로 다뤄야 되지? 이런 것을 자꾸 호기심을 스스로 자극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재밌어지고, 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호기심 자극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연습과 참을성이에요. 이거를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술사 공부를 하시려면, 합격하시려면, 이게 연습과 반복과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합격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 합격할까요? 그럼 합격할 때까지 시험 치면 되지? 라는 말을 합니다. 연습과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재밌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존심이죠. 자신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온 것만 해도요,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할 수 있고 다음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잘 못 살았는데요. 저는 술만 마셨고요. 담배만 피웠고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 봤어요. 그랬는데도요, 합격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이때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이때까지 참을성 있게, 그죠? 한 회사에, 현장에 있다는 것이, 설계 사무소에 있다는 것이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다면 못 견디죠. 저는 엔지니어링 회사도 있어봤고요. 현장에도 있어봤지만, 정말 열 받을 때 많죠. 그죠? 설계 회사에 있을 때는요, 저는 장도 한번 꼬였을 봤을 때로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들죠. 그죠? 전 지금 감리에서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감리도 그렇지만 어쨌든 현장에 있다는 거,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다는 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끈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시면 돼요. 이것도 잘할 수 있어. 그죠? 단지 손을 놓은 게 좀 오래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게 더 중요해요. 자신의 공부법을 관찰합니다. 자, 자신의 공부법 관찰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어떻게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이때가 참 잘 돼. 예를 들면 먹으면서 해보니까 참 잘 돼. 현장 생각을 하면서 해보니까 잘 돼. 저는 참고로 전 정말 조용할 때 음악 다 끄고요. 전 잡소리가 안 들려야 전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잘 합니다 하기는. 근데 정말 공부할 때는 잡소리가 안 들리고 음악 소리 전 다 끄고 공부를 해요. 운전할 때도 저는 음악 안 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공부할 때 가장 잘 됐던 거 그런 것을 하나 관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떠한 집중할 수 있는 아까 관건이 집중이라고 했죠. 그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공부가 제일 잘 되더라. 자, 안 되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되새기도 되고요.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을 때 어떨 때 내가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물론 소설책하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보니까 가장 잘 되더라. 어떨 때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더라. 자, 이것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연습과 삶 끈기로 갑니다. 어느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관찰을 해서요. 바꾸셔야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환경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누가 내 공부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아기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부인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남편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중고등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돼요. 공부법 관찰을 해서 해보니까 참을성 있게 해보니까 나는 이게 좀 다르네 하면 또 바꾸셔도 돼요. 또 바꾸시고 또 좀 안 된다 싶으면 또 바꾸시면 됩니다. 환경도 자꾸 바꿔가면서 자신의 맛도로 자기를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한 길 쭉 갈 필요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연습과 참을성, 끈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전거 타기 할 때도 그렇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타기도 연습을 계속하고 참을성 있게 하면 타지죠. 그죠? 넘어지고 꼬부러지고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도 눈으로 보면서 타는 건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실행을 해서 타다가 더 좋은 방법은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이제 생각으로 이제 해보면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실행 단계죠. 그죠? 행동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단계를 필히 걸쳐야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정말 퍼팅 한 번 할 때요. 수십 번, 수백 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플룻을 전공을 해서 성악을 부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성악을 개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무대에 서서 보면은요. 물론 플룻도 저 무대에 서서 할 때 있지만 정말 똑같은 구절을요. 정말 수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성악은요. 여러분 성악도 그렇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도요. 저 뒤에서 봤는데요.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
뒤에서요 50번 이상을 연습을 해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연습하는 줄 몰랐어요. 50분이 아니고 50번 이상 한 100번쯤 연습하고 무대로 올라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데 프로인데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죠? 변화시키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죠? 쉽진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것에는 정신의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실천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책임감 여러분 가능할 거고요. 지금 다 책임감 있고요. 정신의 유연성과 실천의 의지만 있으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공부가 재밌어지기 위한 방법. 근데 그래도 과연 이것 자체도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여러분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술사 합격을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사가 되면 이 행동 자체가 생각도 바뀌고 행동 자체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기술사 공부 과정이 단계와 깊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단계에서 표면 접근과 정교하는 과정 이 하위 과정 그 과정을 걸쳐야만이 조직하는 과정 정말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까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말 그대로 정말 기억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